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책에 써있는 설명에 문구가 어려워서 읽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세무사나 회계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자산은 어떻게 협의 분할하실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배우자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상속세 강의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과세가액 했습니다. 그죠? 이제 과세가액 판서를 안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늘 드릴 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고 늘 얘기하지만 세법이 다 더하기 빼기인데 곱하기가 나오는 게 세율이거든요. 세율은 과표에다 곱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해갖고 세금이 나오면 그 국세청에 돈 갖다 내야 되는 거니까 요 과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버지 남기고 온 재산이 이런데 과표까지 뭘 빼주느냐? 상속공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사이에 빼주는 거.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공제를 해주는 거는 사실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이제 알아서 챙겨서 해주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의 상식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거잖아요. 상속 공제 중에 딱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한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큰 틀로 인적 공제랑 물적 공제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단어 듣자마자 좀 기분 별로잖아요. 이거 막 나누고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죠. 상속세 계산하는 사건이 생겼죠. 남기고 온 재산이 있습니다. 뭔가를 빼줄 건데요. 그 사람이 애를 많이 낳고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또는 애는 별로 없이 재산만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뉠 텐데 상속인의 형편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거는 인적 공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금 잔액이 엄청 많으면은 국세청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 예금으로 세금 딱 걷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많으면 좀 빼줄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심 되게 많는 공제액이 무려 300억, 400억, 600억 이런 한도를 자랑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부터 써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초 2억은 일단 빼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면 과세표준 나오면요 바로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 하면은요 금액이 딱 나와. 이 돈 국세청에 내는 게 상속세라니까요. 근데 과세표준 나오는데 남기고 간 재산이 2억도 안 돼. 1억 남겼어 아버지가. 근데 2억은 빼주니까 마이너스잖아 과표가. 그럼 세금 낼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죽어도 2억은 빼준다. 이게 기본 사고예요. 2억은 빼주는데 2억만 빼갖고 되겠어요 사실. 2억 갖고 뭐 누가 먹고 살아요. 근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 한 명당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곱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기초 2억 빼주고요. 자, 2억은 기억할 숫자고 기본 빼주고요. 그다음에 자녀 한 명당 곱하기 5천만 원. 2억 기본 빼주는데 애가 3명이면 얼마입니까? 2억에 애셋에 5천씩 1억 5천 합하면 3억 5천 빼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좀 약해. 아버지가 한 4억 남겼는데 3억 5천 빼주면 또 5천이 남잖아요. 거기다 세율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5억이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줍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애만 있으면 5억은 빠진다. 기본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초 2억에 애 한 명 5천, 2억 5천 말고 5억. 큰 걸 고른다. 무조건 5억은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 인적공제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요 N이. 자녀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자녀가 10명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없죠?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있다 쳐. 자녀 10명이면 10 곱하기 5천만 원이니까 5억이고 여기 2억 더하면 얼마입니까? 7억이죠? 맥스니까 7억 골라 잡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거의 안 발생하는 거고 거의 5억이 초이스가 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자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된다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가 좀 어려워요. 생긴 게. 배우자 공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우자 공제는요.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 유리분 설명하면서 법정 상속분 이런 얘기 했죠. 기억 안 날 겁니다 아마. 지난 영상을 보세요. 애들은 1이고 엄마는 1.5고 그게 법정 상속분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우자가 있으면요.
최소 5억은 해주고요. 5억은 해주고 최소 5억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 잡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도 5억은 해준다고 그랬죠?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 해줍니다. 기본값이 10억은 빼준다 이런 뜻이에요. 10억은 빼준다. 여기까지는 뭐 쉬운데 그 밑으로 배우자가 30억까지 공제가 된다던데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왜냐면 아버지가 재산이면 한 50억 있는데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꼴보기 싫고 마누라만 예뻐. 마누라를 다 주면 요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이 중에 작은 걸 고를 건데 미니마이즈입니다. 세법 단순해요. 맥스마이즈, 미니마이즈 이 정도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나와요. 뭐 우리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지수, 로그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세법에. 자,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영상에 설명드렸던 법정 상속분하고 (30억하고) 세 가지 숫자를 계산해서 그 중에 작은 금액을 해주되 뭐가? 배우자 공제가 해주되 그 금액이 5억도 안 되면 최소 5억은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배우자 공제가. 그럼 계산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맨날 제가 이제 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까까머리.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주로 고객을 까까머리를 이렇게 딱히 그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건데 저한테 이제 강의 들었던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전화 오셔서 제 까까머리가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고객입니다. 어쨌든 우리 설명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45억의 과세가액을 남기고 죽었다. 과세가액이 뭐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죠. 본간, 추증 이렇게 했죠. 본래의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증여재산 다 더하고 빚 빼주니까 45억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 재산을 남기고 갔는데요. 남기고 간 배우자도 있었고요. 아들, 딸, 막내 아들 이렇게 4명의 상속인이 있다 봅시다. 45억 남겼는데 그럼 우리 느낌상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법정 상속분 해볼까요? 법정 상속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법정 상속분 배우자 어떻게 쳐줍니까? 1.5 쳐주고 여기는 1 여기도 아들, 딸 구별 않고 1 또 1 그러면 다 합하면 뭡니까? 1.5니까 4.5가 합이네요. 4.5가 총 합이고 4.5분의 1.5가 배우자 몫이고 4.5분의 1이 애들 몫이네요. 근데 왜 이거 계산했냐면 요것 때문에 법정 상속분 요것 때문에 써놓은 겁니다. 근데 숫자를 넣어볼게요. 공제를 할 거예요. 저 45억 과세가액 가지고 45억 과세가액에서 세율 곱하기 전 단계인 과세 표준까지 가기 위해서 상속 공제를 해줄 건데 상속 공제 기본 2억에 자녀의 5천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2억에다 애들이 셋이네 1억 5천 3억 5천인데 5억이 더 크니까 5억 당첨 5억 공제 받는 거고요 기본. 근데 배우자 공제로 넘어가죠. 배우자 있는 상태로 죽었으니까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을 해주는데 이걸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이걸 정하는 겁니다. 세무사나 회계사가 정하라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봐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게 45억인데 엄마 다 줄 거니 애들 줄 거니 엄마는 안 갖고 이 뜻이에요. 만약에 애들 다 줄 거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0입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나는 애들은 싫으니까 배우자 다 줄 거야. 그럼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45억 아니에요. 맞죠? 첫 번째 줄이 45억. 두 번째 법정 상속분은 얼마입니까? 제가 법정 상속분 파란 글씨로 써놨죠. 어떻게? 배우자 1.5, 애들 1이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4.5고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이 1.5죠. 그러면 4.5분의 1.5인데 이게 45억이니까 얼마입니까? 15억이죠. 맞죠? 그러면 두 개 계산했죠? 30억. 요 30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얼마입니까? 45, 15, 30억 중에 15억 당첨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이게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책에 써있는 설명에 문구가 어려워서 읽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세무사나 회계사가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협의 분할하실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배우자 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배우자가 이렇게 많이 받아가면 배우자 다 줬잖아요. 그러면 15억 공제받고 여기 5억 기초니까 이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이 얼마입니까?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15억을 받아버리니까 20억을 공제에 받아서 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억에서 20억 뺀 25억이 과세 표준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세요? 근데 배우자 하나도 안 줘. 왜 배우자 공제를 이렇게 30억까지 많이 해줬냐면 배우자한테 재산을 주고 애들보다는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또 한 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차피 엄마한테 가면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 또 내야 되니까 애들 앞으로 다 줘라. 엄마는 한 푼도 안 받으면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없으니까 빵이죠. 빵 15억, 30억 중에 제일 작은 거네. 빵이네? 그러니까 최소 5억. 그래서 자녀랑 배우자 남겨놓고만 가면 얘 초이스 되고 얘 초이스 돼서 10억은 보장받는다. 이런 것이 상속세 기본 상식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10억도 안 됐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이 10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10억이라는 게 이 과세가액 계산할 때 빚 채무를 빼주기 때문에 은행 대출 빼고 뭐 빼고 하면 10억도 안 되니까 상속세 만날 일이 없다. 일반. 그런데 언제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전? 부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집 한 채 있으면 10억이에요. 지금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고 그러죠. 넘으니까 이거 공제 5억 받고 넘어도 신매덕이 기본이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경우에 집 없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세가 얼마라도 나와요. 공제 받으면 여기 10억밖에 못 빼주니까. 상속세가 얼마로 나온다는 얘기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상속세는 조사를 100% 받고 조사받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10년치 계좌를 털리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만 더 가면 이제 배우자 공제해서 인적 공제 끝났네요. 인적 공제. 물적 공제도 있는데 1억 남겼어 아버지가. 근데 2억은 빼주니까 마이너스잖아 화표가. 그럼 세금 낼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죽어도 2억은 빼준다. 이게 기본 사고예요.